네, 반갑습니다. 경설철학입니다. 오늘은 개축날인데요. 이 개일주가 개묘가 있고 개사가 있고 개미가 있고 개축이 있고 그 다음에 축, 목, 화, 토, 금, 개유가 있죠. 개유가 있고 그 다음에 개해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러면 총 6개가 있는데 오늘 이제 개축날입니다. 이 중에 가장 추운 글자가 이 개축입니다. 개축. 당연히 가장 더운 글자는 개사가 가장 덥겠죠. 개축이 가장 추운 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축이 춥다는 게 뭐가 어떻다는 거냐? 추우면 어떻게 되는 거냐? 추운 걸 어떻게 개축이 춥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통변하느냐? 이런 문제죠. 첫째, 이 몸이 춥지요. 몸이 차갑잖아요. 추워요. 차가워요. 그러면 몸의 몸의 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몸이 차다. 여자 같으면 임신이 잘 되지 않는다. 몸이 차가우면 임신이 잘 되지 않죠. 손발이 저리다. 아랫배가 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럴 확률이 많은 거죠. 개축일주는. 또 몸이 차다는 건 정신적으로도 차가운 사람, 날카로운 사람일 경우가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개축일주들은 개축이 백호잖아요. 백호인데 가장 개일간 중에 가장 차가운 글자이기 때문에 몸의 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아랫배가 차서 여자 같은 경우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몸이 차다는 건 손발이 차고 몸이 저리고 차다는 건 또 정신도 그렇다는 거거든요. 몸 뒷고루 정신이거든요. 정신과 몸과 정신이 따로 될 수는 없고요. 하나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되면 좀 날카롭다. 개축 백호기 때문에 날카로운 사람, 차가운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평관이죠. 평관됩니다. 네, 평관됩니다. 또 축은 그대로 진술축미 화계죠. 화계. 예, 이 화계라는 건 종교성, 편인도 종교성인데 화계도 종교와 관련이 많이 있다. 종교와 관련된 일에 종교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평관이니까 개축이면 이런 종교와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죠. 직장으로. 또 개축 백호라는 건 이제 활인성을 말하죠. 사람을 살려야 한다. 의사라든가 군인 경찰. 화계니까 뭐 무속인도 있고 종교인도 되겠죠. 개축. 뭔가 세죠. 세고 차갑고 날카롭고 춥고 뭐 이런 개념이니까 추월이 가장 춥습니다. 추월이 가장 춥습니다. 추월에 내리는 설이나 눈발이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몸도 그렇고 이분의 어떤 정신, 의식도 그렇다. 예. 또 백호니까 날카롭다. 이럴 때 군인, 경찰, 뭐 종교인이라든가 활인성을 써서 남을 돕고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개축인데 만약에 축중에 기토가 이렇게 있죠. tuk중의 기토가 이렇게 올라와서 그러면 이렇게 투간됐죠. 이런 걸 이제 투간이라고 하고 뭐 투출이라고도 하죠. 용어는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투간, 이 간에 천간에 투간됐다는 얘기죠. 천간에 투간됐다. 이렇게 되면 평관이죠. 평관. 이게 평관인데 토국수하죠. 이렇게 되면 평관에 극을 받는 입장이 되죠. 이렇게 되면 평관은 칠살, 이 병이죠. 병. 아프다는 거죠. 토국수하는 거니까. 특히 이렇게 내 몸에서 나와서 토국수하는 게 이게 가장 안 좋죠. 내 스스로 나를
아프게 한다 이런 거죠.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 아프게 한다. 여기서 나왔으니까 당연히 배우자 공간이므로 배우자를 통해서 남자든 여자든 똑같은 개념이죠. 같죠.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배우자가 남자든 여자든 개축일간이 이렇게 튀어나오면 투관되면 혹은 기토가 축중에서 투출되면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한다. 배우자가 편관 칠살의 작용을 한다. 병이다. 또 칠살은 또 편관은 귀신 작용이죠. 귀신의 작용이 있죠. 그러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좋죠.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럼 결혼 전에는 병이 내 몸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떤 몸의 이상, 병이 있거나 또 직장 생활을 잘 할 수가 없고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형국이 되고 또 편관이라는 건 어떤 그 국가죠, 국가, 뭐 법이죠, 법, 경찰 뭐 이런 거죠. 이런 게 나를 토옥수하니까 이런데 불려갈 일이 생기고 이런 데서 뭐 감옥 가거나 법원에 출두할 일이 또 관공서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혼을 하면 그때 배우자 온간이 되는 거죠. 남녀 모두 다 결혼 전에는 배우자 온간에 작용이 없죠. 당연히 없겠죠. 배우자 온간의 작용은 배우자가 생겨야, 배우자가 들어와야 작용이 있겠죠. 그럼 이 남자든 여자든 이 상태에서 특히 여자 같으면 편관은 남자잖아요. 결혼을 했어요. 축중의 기토가 투관돼서 이렇게 있는 상황에 결혼하면 그때 이게 결혼 전에는 편관이라는 거는 직장이죠, 직장이라든가 또 법원, 경찰, 군인 뭐 이런 그 관공서가 나를 힘들게 한다. 국가가 나를 힘들게 한다.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한다. 또 어떤 병이죠, 편관은 어떤 병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다. 또 귀신이라고 그랬죠, 편관은. 그럼 귀신 때문에 내가 힘들다. 조상의 어떤 산소탈이라든가 조상의 문제로 어떤 조상의 영적 문제로 내가 힘들다 이렇게 되는데 결혼을 하면 배우자 공간이 발동이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배우자 공간이 발동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있어야 부인이 있어야 배우자 공간이 발동되겠죠. 이렇게 되면 여자 같으면 남자가 나를 힘들게 한다. 편관, 칠살의 작용. 남자가 칠살, 7번째 살이라고 해서 칠살이기도 하고요. 화살 7개를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칠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만큼 배우자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장 개축에서 나쁜 구조다, 안 좋은 구조다 이렇게 보겠죠. 50세 이후죠. 인생의 후반전에 물론 대운에서 이 기토 대운이 빨리 올 수도 있죠. 30대 후반, 뭐 40대에 기토 대운이 오는 사람도 있겠죠. 이러면 그때부터 이렇게 힘듦이 작용하는 거죠. 또 결혼을 하면 배우자에서 투출되는 거기 때문에 배우자가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렇게 돼도 마찬가지죠. 만약 이렇게 없고 시간에 이렇게 되면 50세 이후 50세 항상 이후죠. 이렇게 되죠. 여기는 이전 50세 이전 50세 이후인데 대운의 영향에 따라서 40, 30 이렇게 빨라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토옥수하니까 편관이죠. 편관. 그러면 병, 칠살, 귀신 이런 문제로 정신적 문제라는 거죠. 귀신. 정신적 문제. 실제로 귀신 때문에 힘들 수도 있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개수가 만약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런 구조도 있을 수 있죠. 개축인데 축 중에 신금이 이렇게 있죠. 신금이 이렇게 투관이 됐다 이렇게 치면 식신이죠. 식신으로 살아가죠. 아, 편인이죠. 편인. 식신이 아니고 편인이죠. 예, 예, 토생금을 하죠. 이 경금이 생하는 가장 좋죠. 예, 이 경금이 경금이 금생수하는 게 이 계수 입장에서는 네, 금생수하는 게 이 계수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데 편이 생하니까 축중에 신금이 나를 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금보다는 시원하진 않죠. 생이 시원하게 받지는 않습니다만 이 편인도 생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생을 받기 때문에 이게 더 좋지요. 축중에 있는 기토가 올라오는 것보다는 개신기가 이렇게 있는데 기토가 올라와서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신금이 올라와서 이렇게 금생수 해주는 게 기토보다는 낫다는 얘기죠. 기토보다는 좋습니다. 네, 이런 구조가 되면 어쨌든 월지잖아요. 여기가 월지에서 월간이죠. 월간에서 생을 받으니까 이런 구조면 이제 좋은 구조다,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백호죠. 백호 힘이 있습니다. 아주 강한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고 신약하더라도 백호는 굉장히 강합니다. 개축이고 기토가 있고 신금이 이렇게 있고 개신기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가 사유축의 금이니까 금의 창고가 되죠. 창고. 금의 창고죠. 사유축 금국의 축은 진술 축미는 다 창고죠. 창고인데 축은 금의 고, 이 금의 고인데 개의 입장에서 금은 인성이 되죠. 인성. 정인 편인을 합쳐서 인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되죠? 인성의 창고를 가졌죠. 이 사람은 개축이니까 축 자체가 창고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축이니까 이 편관이죠. 편관. 토국수하잖아요. 같은 편이니까 편관, 토국수인데 이렇게 되면 편관의 작용을 먼저 보는 겁니다. 편관이 이런 작용이 있고 또 하나는 창고의 작용이 있죠. 창고. 그 다음에 또 창고의 작용도 통변하는 겁니다. 편관의 작용으로 한번 통변하고 창고의 작용으로 또 한번 통변하고 다음에 화계죠. 화계. 아까 화계 종교성 뭐 이런 얘기 했죠. 그럼 다시 화계의 작용도 통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창고의 작용, 금의 창고, 사유축, 금국의 축이 창고인데 그러면 개수 입장에서는 인수의 창고죠. 그러니까 정인이나 편인 정인을 합쳐서 인수라고도 하고 편인 정인을 합쳐서 인성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얘기죠. 인성의 창고 혹은 인수의 창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통변하면 인수의 창고를 가졌다는 건 문서의 창고. 그럼 공부잖아요. 공부의 창고인데 화계 공부니까 종교 공부의 창고를 가졌다. 종교 공부에 관심이 있다. 어떤 문서라든가 이런 인수니까 문서라든가 공부에 관심이 많은데 그게 어떤 공부인가? 화계면서 개축, 백호, 활인성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한다 해야죠. 공부에 관심이 많겠죠. 왜? 창고를 가졌잖아요. 인수의 창고니까. 이건 공부니까. 그러면 화계니까 종교적 공부. 화계는 또 활인성도 되죠. 개축, 백호는 이제 활인성을 써라. 남을 살리는 직업을 가져라. 그래서 활인업을 해라 그러죠. 활인업을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공부, 어떤 공부? 활인업을 하는 공부. 활인업의 공부를 하는 창고를 가졌다. 그럼 공부를 많이 하겠죠. 공부하는 걸 좋아하겠죠. 이렇게 이제 통변이 가능한 거죠.
개축 백호인데 사유축 건국에 금의 창고를 가졌어요. 금의 창고가 개수 입장에서 인수의 창고다. 인성의 창고다. 아,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겠구나. 남자든 여자든. 그러면 어떤 공부일까 보면 화계의 공부니까 종교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공부를 많이 하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이 개축은 백호이기 때문에 활인업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활인업에 대한 의사든 군인이든 경찰이든 뭐 종교 철학이든 이런 공부를 좋아하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평관이라고 하는 건 뭐죠? 평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군인, 군, 검 뭐 그러잖아요. 검, 경, 경, 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평관은 그런 직업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죠. 또 백호니까. 그럼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공부를 많이 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오늘은 개축날인데, 개축날이라 그런가요? 여기 날씨가 오늘 좀 흐릿합니다. 햇빛이 이렇게 강하지 않고, 햇빛이 뭐 강하지 않네요. 날씨가 흐릿합니다. 개축날이라 개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편관이죠, 편관. 네, 편관 이렇게 됩니다. 자, 올해 이제 이민년이 왔어요. 이민년인데 상관이죠, 상관. 상관, 겁재. 이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정화나 병화가 사주에 있다면 임수가 왔기 때문에 내 돈을 겁탈해 갑니다. 겁재시키죠. 내 돈을 겁재시킨다. 그러면 상관이니까 이렇게 생하죠. 상관이니까 상관이라는 건 뭔가 시작하는 거죠. 재성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이니까 겁재와 더불어 상관 활동한다. 겁재와 더불어 재성으로 가려고 하는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병정화가 있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사주 내에 병정화가 있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구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구조가 있을 수 있죠. 개축인데 일주가. 네, 일주가 개축이죠. 개축 일주인데 이 정화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정화가. 그런데 올해 이민년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정임 한목으로 가져가죠. 합이 먼저입니다. 합. 생이죠. 생이 먼저 오고 그 다음 합이죠. 여기서 이제 생은 논할 건 아니니까 합을 논하면 정임합해서 가져가 버려요. 여기서 뭐 정임 한목도 되고 또 합거도 되겠죠. 이런 상황이면 합거도 되겠죠. 이게 힘이 없으니까 합거도 되고 이런데 그냥 쉽게 이렇게 통변을 하면 겁재가 이민년은 이 겁재가 와서 내 돈 그동안 내가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내 돈인데 이 돈을 합해서 합거시킨다. 그냥 가져가 버린다. 그럼 이거 내 돈이 아닌 겁니다. 편재죠. 편재. 내 입장에서 편재지만 이 임수 입장에서 정재죠. 정재. 네, 내 입장에서 편재.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동업을 하면 안 되겠죠. 동업을 하면 안 된다. 되겠죠. 이건 상관이죠. 상관. 임수와 개수가 상관할 수 있죠. 뭔가를 어울려서 한번 동업을 하자. 어떤 형태로든 같이 해보자 이러면 무조건 이 상황이면 안 된다는 거죠. 하시면 안 된다. 그럼 천도제를 하면 좋은가요? 안 됩니다. 부적을 쓰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기도를 하면 803 갑바에 가서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모든 기도가, 모든 천도제가, 모든 부적이 다 영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상황에 맞춰야 합니다. 만약 이럴 수도 있죠.
병화가 이렇게 떠 있을 수도 있죠. 병화가 이렇게 떠 있다고 치고 올해 이민년이 왔어요. 그러면 그동안 정제죠. 정제. 내 입장에서 정제. 내 입장에서 정제죠. 개축이 일간입니다. 내 입장에서 정제고 임수 입장에서는 편제가 되죠. 편제. 그러니까 겁제 입장에서 임수 겁제죠. 겁제 입장에서 편제가 됩니다. 편제. 이렇게 동업하면 내가 정제인 내 돈을 축중에 신금하고 합을 했죠. 남자 같으면 내 여자도 됩니다. 여자. 내 애인, 내 부인 됩니다. 이거를 이제 노리는 거죠. 겁탈당한다. 겁제당한다. 위험하죠. 위험하죠. 동업하면 안 된다. 또 어떤 새로운 친구를 만나거나 이런 겁제 어떤 남자가 만나서 내 여자를 소개시켜주면 안 된다. 내 부인을 소개시켜주면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면 안 좋다. 그럼 다 안 좋은가? 모든 개축 일주가 올해 이민년을 만나면 뭐 다 안 좋은가? 이건 금전에 대한 얘기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금전과 이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모든 게 다 안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금전과 이성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거죠. 상관이 되죠. 기운이 이렇게 먼저 가겠죠. 겁제가 되고 개축일간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내가 신약하면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축이죠. 축. 아까 그랬잖아요. 춥다고. 축축하죠. 축은 축축하고 춥고 소환 대안이 있죠. 축월에 소환 대안이 있어. 가장 춥죠. 12절 중에 가장 추운 게 이 축월입니다. 근데 임수가 왔는데 임수가 이제 뿌리가 없긴 하고 목을 더 생하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원래는 아니고 이게 막 좋을 수는 없겠죠. 이 추운 개축에 임수가 왔으니까 이런 거죠. 내가 널 도와주마. 이래서 뒤통수를 치는 어떤 형벌 되는 언니뻘 되는 형제 어떤 이런 동료 이런 사람들이 와서 나를 도와줄 것 같은데 뒤통수 칠 수 있는 이런 구조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화가 많다고 칩시다. 개축일간인데 뭐 이렇게 5월에 개축일간이라서 조우가 해결됐다. 조우. 음식이 간이 맞아야 살듯이 인생도 간이 맞아야 됩니다. 간이 맞지 않으면 인생이 고달픈데 이 사주로 간이 뭐냐? 조우입니다. 조우가 맞아야 인생의 간이 맞습니다. 또 신강해야 신강신약에서 신강신약이 잘 맞냐 안 맞냐 이래야 되죠. 사주 구성에서 인생의 이 음식에 간이 맞아야 맛있듯이 인생도 간이 맞아야 되는데 사주에서 이 간이 맞았냐 안 맞았냐 조우죠. 조우가 맞냐 안 맞냐 이 간이 맞냐 안 맞냐 이게 1번이고 제가 생각하는 거 2번은 신강하냐 신약하냐죠. 이 적당해야 되는 거죠. 신약하면 안 되고 사주 원국을 봐서 내가 제 관에 임할 수 있고 인수도 다를 수 있고 재성도 다를 수 있고 관성도 다를 수 있고 그만큼 신강해야 이게 인생의 간이 맞는 겁니다. 안 그러면 고달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우가 맞았냐 하면 그때는 괜찮죠. 조우가 맞고 내가 좀 신약한 맛이 있다면 겁제가 도움이 됩니다. 이럴 때는 이 겁제가 임수겁제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개수는 임수를 보면 이게 합수해야 되는 이런 어떤 맛이 나죠. 합수가 되죠. 합수.
개수, 빗물이 뚝뚝 하늘에 떨어져가지고 계곡 흐르고 강으로 흘러서 바다로 가죠. 결국 이제 귀결점이, 개수의 귀결점이 임수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이 정화가 병화를 보면 빛을 잃어버리죠. 태양이니까 태양, 빛나고, 태양이죠. 빛을 잃어버리는데, 개수는 꼭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사주 구조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오늘은 개축날이라서 개축일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축일주는 또 좋은 게 뭐냐면 끈기가 있죠. 끈기. 이 추운 계절에 추운 글자죠. 축월, 개축. 추운 글자인데 다음에 이제 인목이 오는 거죠. 다음에 축, 다음에 인이잖아요. 조금만 견뎌내자. 견뎌내면 내가 인목, 봄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봄. 이 봄 좋죠. 너무 좋은 글자죠. 이 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끈기가 있고, 축은 또 소잖아요. 소는 끈질기죠. 끈질기고 끈기가 있습니다. 버텨내는 힘이 있죠. 그런 면에서 개축일주는 굉장히 좋은 일주입니다. 어떤 힘듦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소처럼 묵묵하게 봄을 향해서 달려가는 전국에 계신 모든 개축일주분들 화이팅입니다.